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임에도 한국의 유튜브 이슈 채널들은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 결과에서 국뽕빨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이든의 당선이 무조건 일본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게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국뽕 쪽 빼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미 대선 개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지도를 직접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 등장했습니다. 상자를 쌓다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이 탈도장, 디지털화를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많이 본 기사 상위권을 기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트럼프 승리를 열망하는 이유라는 현대 비즈니스의 기사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당연히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창 올림픽 때와 같이 도쿄 올림픽에서도 북한을 끌어들여 평화를 주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을 조롱하듯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체질적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폭발하고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관계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마다 남북관계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끝났다 라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미국과 일본에 휘둘리게 될까요? 우선 이전 오바마 정권 때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한국은 오바마 정권의 압력에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일방적인 합의였고, 일본은 돈 100억을 주면서 앞으로 위안부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오바마 정권의 압력으로 사드가 배치됩니다. 그 후 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위치까지 애매하게 변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은 일본이 일본 군대와 일본 돈으로 할 테니 대신 한국을 압박해달라는 아베의 요구를 오바마가 수용하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 당시 일본에 엄청난 로비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권 8년은 미일 간의 밀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돈독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원하던 동북아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바마는 미일 동맹을 강조했고, 그 하위 구조로 한미일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바마는 신안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본의 재무장을 만들어줄 정도였고, 당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은 왜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만 보느냐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마 정권의 사람들은 완벽한 친일이었고, 당시 완벽한 한국 패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당시에 그 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친밀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일본 쪽에 유리한 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트럼프 시대는 너무 힘든 시기였고, 아베가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며 바이든의 당선을 내심 기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에 대한 나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 당시 부통령으로 있던 바이든은 스가와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스가와 바이든은 오랜 시간 2인자로 고생한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 더 잘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는 아베처럼 트럼프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일본은 전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을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한때 친중 성향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바이든은 미국 반대편의 배팅이 좋은 배팅인 적이 없다며 협박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토론 과정에서 바이든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뭘 했죠? 북한을 정당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는 폭력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지난 대선 후보 힐러리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친중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친일의 친중, 우리가 싫어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인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런 바이든의 당선을 기뻐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당선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화당 자신들은 자유무역 옹호자로 민주당을 보호무역론자로 설명해온 것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일본에게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하는데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 전 정권 간부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싱크탱크,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는 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공화당의 전 정권 간부의 대부분은 경제계로 돌아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일본인이 중시하는 인간관계가 계속되고 일본 경제계 사이에 공통의 이익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일본 측은 공화당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출신이 많아 비즈니스 계약 등 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실리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 민주당은 아이디어와 정책, 대화와 직접적인 토론을 통해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며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인권 등을 일본 역시 그들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기대하는 반면 공화당에서 일본과 접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일본의 포경 등 일본 고유의 문제에 대해 더 큰 이해와 공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심사를 공식 참배했을 때에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공화당 정권이었다면 결코 실망스러움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본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후쿠이 협립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가 민간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에 보낸 컬럼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뒤 아베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두었다며 당신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응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가 즉시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명확하게 참배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지만 바이든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흘려들었고 아베 총리가 참배에 나서자 본인의 체면이 깎였다며 격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는데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원안에는 실망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바이든이 주도해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베 총리는 바이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 적혀져 있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주변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회고록에는 바이든이 과거 40년간 중요하게 여겨졌던 모든 외교 시책과 안보와 관련한 판단에서 실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걱정들은 과자 부스러기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관계, 일본의 재무장 지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일본 지지 등 일본에게는 너무도 커다란 은혜를 내려준 것이 지난 오바마 정권 때였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남북, 한일, 한중 관계가 어려워질 것과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관계가 다시 짜여질 것,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진전이 더디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하고만 있을 한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난 오바마 정권 당시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판이 바뀐 상태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분명 이성적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성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희망적인 미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화당 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래에서의 변화가 위로도 전해질 수 있고 남북관계를 더 이상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기대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에 진정으로 한국을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희망을 이어받아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